네, 생각 트레이너 헤일입니다. 저번에 인간관계의 상처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 번 글을 남겼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나름 저번에도 베타 총정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 더 총정리판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인간관계의 상처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고민 많이 해온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론을 앞에 지금 이제 말을 하자면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스스로 착각한 것들,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많거든요. 항상 보면 주위에 보면은 상처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나 누구한테 상처를 줘버렸어, 나는 그 사람한테,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줬어, 이런 거를 말을 많이, 그런 말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적은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많다는 거는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뚱뚱하고 무능력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많이 남겨놓은 것처럼 비판과 비난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정말 적어요. 5%가 안 될 거야. 할 줄 대부분 95% 정도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을 못 해요. 제가 놀랐던 것은 언론에서도 이거를 구분 못하고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기사에서 기자분이 구분을 못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판은 사실이고 비난은 허위예요. 그래서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허위는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100% 상처를 주는 말 같은 건 없는 이유는 A라는 어떤 환경과 내가 어떤 리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주어지는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코로나, 요즘에 이것도 되겠고, 이게 주어졌다고 해서 꼭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간격이 있어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멋있다, 나쁘다, 이 말 자체가 상처가 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기에 나름이라는 얘기를 뒤에도 하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세 가지로 분류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남이 주는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처예요. 이런 비유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안 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방구석에서 띵가띵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아들 뭐해? 라고 물어보면 괜히 제가 찔려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말투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투 문제가 아니라, 물론 부모님이 아들 뭐해? 이렇게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들 뭐해? 할 때도 있는 건데, 그 말투랑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님이 부르면 그냥 내가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찔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부모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나를 찾으면 그냥 내가 찔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이 부른다고 제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당당하니까. 요즘에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카톡이나 전화나 직접 엄마 뭐해?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머니가 찔려 하세요.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그냥 애정을 담아서 엄마 뭐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어머니는 자꾸 나 지금 바빠, 지금 하느라 바빠, 하려고 해, 이런 식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냥 어머니가 놀고 계시건
뭐 음식을 드시건 음식을 만드시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왠지 제가 부르면은 막 독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찔려서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반응하신다고 해요. 마찬가지의 현상이죠.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때 괜히 찔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흔하게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 김대리, 김 과장, 그거 어떻게 됐어?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이러면 벌써 이제 찔리는 거죠. 왜? 내가 뭔가 안 했으니까. 내가 뭔가 잘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뭔가 잘 못했으니까 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접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부르면은,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 들어서 싫고,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가 된다, 배가 아프다. 이거는 상대의 잘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상대가 아무리 부드럽게 불러도 어쨌거나 내가 불편하거든요. 왜? 내가 뭔가 할 거를 안 하고 내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낑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외부의 원인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예로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하신 분의 어떤 직장인분의 기사를 보면서도 너무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슬픈 기사였어요, 나름. 그분은 자기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나름 설레임과 아니면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째려보고 막 수근수근 되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을 후벼파는 막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느낌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를 하고 있다가 어디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보겠죠. 내가 갔으니까. 내가 오랜만에 나타났으니까 보겠죠. 근데, 그냥 저 사람 왔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다른 데를 봤는데 자기를 본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 정말로 남이 나를 저 사람 코로나 걸렸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막 더러운 사람이야, 재수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추측인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는 사람들이 나를 봤다는 거인데 그냥 봤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봤는지는 온전히 나의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 생각해서 더럽다,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은 그냥 본인이 만든 거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만드는 상처라는 얘기죠. 예, 비슷한 예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인데, 이 예시가 나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떤 헬스 초보자분이, 헬스장에 가셨대요. 가서 이제 막 엿기 들고 쇳덩이를 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헬스장 나간 거를 관뒀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볼 수는 있겠죠. 내가 소리가 나서 봤을 수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본 거는 팩트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본 건지, 엽기계를, 내 자리를 탐내서 본 거일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 내가 잘생기거나, 웃기게 생기거나, 내가 이쁘거나, 제가 여성이면은, 이쁘거나, 오해받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거는 팩트인데, 저 사람이 째려보는 느낌이다? 이건 사실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초보인 것은 맞고, 본인이 초보이니까, 사실 상황 파악이 안 될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불편해서 그만뒀으면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뷰이고, 근데 이제 그 헬스장 운영자나 어떤 트레이너 분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새로 신규 등록자가 참 많은데, 사실 우리들 여기서 이제 고수들 헬스장 오래 다니신 분들의 얘기죠. 이쪽 입장에서는 신입이 오면은 그냥 호기심에 보는 경우도 많고, 초보인데 저렇게 들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운동하면은 다치는데, 염려돼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미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팩트는 이거였어요. 내가 못생겨서 내가 보면 사람들이 째려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너무 웃기고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예시 사실 되게 많거든요. 어디 뭐 새로운 어떤 환경 남녀가 있는 곳에 갔을 때 어떤 이성이 나를 보고 뭐 웃었을 수도 있고 그냥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내 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면 왜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봐?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뭐 운동을 못해서 째려보는지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 만든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서 나오는 상처는 정말 뭐가 불편하면 가서 물어보시든지 지금 왜 그렇게 보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재수 없어서 봤었지만은 난 너 째려본 거 아닌데 그냥 본 거인데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얼마나 물어볼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물어보면은 뭐 솔직하게 말할 때 그런 답 아닌 경우가 정말 많을걸요. 당신 안 봤는데요. 진짜로 솔직하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어디 새로운 장소나 아니면 본인이 오래 있는 곳에 홈그라운드에 있는데 신규 사람이 왔을 때 뭐 저 사람 보낼 때 뭐 어떤 생각으로 본지 한 본인이 관찰을 해보세요. 뭐 진짜로 저 사람 진짜 재수없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적이 여러분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이. 근데 본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본인이 남 보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딱 저 사람을 보고 내 눈빛이 재수없어서 저 사람이 상처받았겠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하면서 왜 남이 우리만 보는 거를 저 사람이 날 재수없게 생각하나 봐. 왜 이거는 내로남불 반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스스로 찔리는 거. 그 다음도 사실 우리가 만드는 상처인데 본인이 만든 상처. 앞에 거는 뭐 완전히 상대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막 착각 속에 빠져서 만드는 상처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소통이 있기는 있어요. 외부와 상대와의 소통이 있긴 있는데 자기가 막 상처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가 오면은 역시 나는 상처받았어. 뭐 역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것도 뭐 너무 사례는 정말 많은데 그냥 무난하게 또 다른 분의 얘기를 익명으로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보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팩트를 말해도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로 다룰 거고 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백수 시절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 집에 제가 빚이 너무 많고 뭐 이런 일이 힘들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겠네요. 뭐 청년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떠나가거든요. 왜냐면은 다 각자가 본인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특히 뭐 무슨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처음 만나서 힘든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길거리에서 뭐 행색이 초라하신 분이 와서 뭐 100원 주세요. 뭐 1000원, 100원 요즘 1000원 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이구 반갑습니다. 뭐 10,000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피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힘들다고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은근히 많거든요. 처음 사람 만나서 아니면 별로 친해지지 않았는데 친해져도 사실 힘든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을 만나서 뭐 내가 뭐가 아프고 뭐 집에 빚이 있고 뭐 누가 뭐 헤어지고 내가 이별하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줄줄줄줄 하면은 상대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본인이 사람들을 밀쳐낸 건데 그건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싫어할 짓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서 난 상처받았어. 세상은 나를 미워해. 이거 누가 만든 상처냐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 이 첫 번째로 찔리는 상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막 상처거리를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면은 난 버림받았어. 이건 무슨 뭐 신데렐라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뭐 이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뭐 첫 번째는 찔리는 걸 이제 뭐 하면 되겠고 개선 뭐 찔리지 마셔라, 당당하게 해라, 본인이 잘해라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건 사실 자기한테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이거는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마 여러 번 이 내용을 접해야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정말 여러 영상 글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설문을 던졌는데 답을 뭐 수십 개의 의견들을 주셨는데 답에 가까운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문으로 두 개를 드렸습니다. 뭐 여성분에게 당신은 키가 작고 못생기고 뚱뚱해서 결혼하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될까요 아닐까요를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에게 또 마찬가지로 뭐 키 작고 너는 소심하고 목소리도 하이톤이고 뭐 인기 없겠어요, 결혼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그건 상처다, 나쁜 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많은 우리들이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가죠. 근데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장을 드릴게요. 뭐 저번에 설명드린 거지만은 주어지는 환경과 어떤 리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간격이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간격이 있다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뚱뚱하다 라는 말 들어서 꼭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어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꾸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그 문장, 그 스토리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그냥 오늘 재미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성분에 비해서 목소리는 저음이고 성격은 좀 씩씩하고 덩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평균적인 남자 대비 목소리 지금은 연습해서 조금 옛날보다 낫지만 옛날에는 말을 막 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되게 하이톤이었고 덩치도 막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너는 키가 안 크고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그래서 연애하기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게 상처일까요? 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이걸 보시는 분은 이제 키가 크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들었던 그런 말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근데 자, 키가 작고 소심해서 인기가 없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인이면은 이제 키가 바뀌기는 힘들죠. 그럼 키가 작은 것은 이건 팩트예요. 금방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격 같은 경우는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성향이란 것은 있지만 하다 보면은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다 없다도 당연히 인기가 있는 게 대부분 기분이 좋겠지만 없은 거는 좋지 않고 근데 이 부분도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키의 부분은 대부분의 성인들의 바꾸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은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이제 뒤에 얘기를 해보시면은 소심하고 인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제 얘기. 예, 키가 작다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제 다른 장점들이 이제 커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격 부분은 제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 중에 저보고 되게 낯가림도 없고 말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뭐 더 친해지면 제 원래 성격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리고 인기에 대해서는 아유 나 적어놓은 거 좀 읽기는 좀 민망한데, 아무튼 뭐 옛날에는 뭐 신경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요즘에 그냥 누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사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경우거든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외모가 어떻고 뭐 목소리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해서 뭐 인기가 없겠다 이런 예는 옛날에 제가 혹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어떤 뭐 저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은 뭐 내가 대학원 교수인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진짜 근데 멍청하네요 이런 말을 한다고 쳐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토론을 하고 자네 일로 와 앉아보게나, 응? 대학은 말이지 막 이런 얘기를 굳이 해서 그 초등학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러게 뭐 참 너 당신 똑똑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클래스가 다르면은 굳이 뭐 말로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도 사실 내용이 많아지고 지금 약간 네 빨리 말을 해야 돼가지고 뒤에 일이 있어서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말하면은 말하는 실력에 대해서도 예전에 정말 많이 말을 들었었는데 뭐, 아무튼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또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 뭐 무스펙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응? 해외에도 다녀오지 않고 영어도 전공이 아니고 나이도 어린 게 뭘 자꾸 이렇게 인생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것도 이제 되게 공격적인 말투로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뭐랄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두 가지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주어지는 환경과 리액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거랑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못 바꾸는 거는 받아들여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건 맞겠죠. 일단 상대의 말투가 공격적이니까, 12조니까. 네가 뭔데 영어를 가르쳐? 너 외국도 안 갔다 오면서 뭘 영어를 가르치고, 뭐 진짜 나이도 어린 게 뭘 자꾸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일단 말투가 공격적이니까 당연히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해외 안 갔다 온 게 맞거든요. 영어 전공을 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말투가 듣기 안 좋은 건 맞겠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불편하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말로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럼 당신은 뭘 잘했냐? 그럼 당신은 영어 못했으니까 오지 왜 여기 와서 왜 성과를 부리세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해외 안 갔다 온 게 맞잖아.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영어책을 쓰고 학생분들을 영어를 실력을 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언론에도 소개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엔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일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몇 년 동안에는. 뭐 저보고 왜 해외에 안 갔다 왔네, 뭐 영문학과 영어 교수 뭐 토플이 있네 뭐 이런 거 물어본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스펙이 없는데 왜 영문학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뭐 잘 가르치세요 뭐 이런 얘기나 듣지, 뭐 네가 뭔데 영어를 가르쳐 이런 말을 안 듣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앞부분에서 당신이 뭔데 영어를 가르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인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해줘봤자 그냥 뭐 웃기죠. 뭐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떤 다른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당당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도 똑같겠죠. 지금 저한테 뭐 당신은 뭐뭐뭐뭐 해서 뭐 인기가 없겠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해주면 그냥 뭐 속으로 웃는 거죠. 이게 상처가 안 되죠. 제 얘기였고
뭐 아까 말했던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뭐 여성분한테 뭐 당신은 뚱뚱하고 뭐해서 뭐 연애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꼭 여성분이 안 이쁘고 덜 이쁘고 뚱뚱하다고 해서 꼭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례를 찾아보세요. 뭐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에도 있겠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못하고 뭐가 그러면 불편해서 상처가 되는 거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럼 본인이 뭔가 뭐 얼굴을 막 성형하고 이거는 뭐 복잡해진 얘기고 스타일을 옷을 이쁘게 바꾼다든지 표정을 이쁘게 한다든지 뭐 여성성 애교를 연습한다든지 뭐 운동을 해서 몸매 관리를 한다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여성분이 결혼을 했거나 뭐 연애에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럼 그 여성분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 진짜 뭐 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너나 잘하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주어진 환경과 리액션 사이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서 상처를 주는 말 그건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그렇게 확정 짓는 거지, 누가 나한테 너를 일을 못한다 뭘 못한다 말한다고 해서 그럼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물론 금방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상처로 영구화 상처로 고정시킬 것은, 시킬지 안 시킬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거리 드리고 싶었던 거는, 반대로 말해서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뭐 당신 충분히 이쁘고 멋있어요 라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아닐까요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었어요. 말투가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투를 설마 뭐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뭐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이게 꼭 좋은 말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생각거리였습니다. 생각 트레이너 혜일이었습니다. 짠!